현재 우리는 인프라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상하수관 외에도 가스관과 송유관, 전력선 통신선이 있고 지하철도 있으며 지상에는 도로와 교량, 철도가 있고 공항과 항만, 댐과 저수지,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일상을 유지해주는 생명선 역할을 하지만 사고가 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경기 일산 백성역 인근 온수관 파열은 모두 노후화가 원인이 된 사고였습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미리 보수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반 시설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1970에서 80년대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시설이 준공 후 30년을 맞는 2000년대 이후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비율이 향후 더 급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도 시설물 10개 중 4개가 30년 이상이거나 내구연한을 경과했다며 2014년 상황심리역 추돌사고도 신호기의 내구연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후 인프라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진국들 또한 노후 인프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빠르게 반세기 앞서 노후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엄청난 수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가 생긴 지 100년이 넘은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인프라 노후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제때 인프라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2007년 미시시피강 교량 붕괴 등 여러 차례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미국 토모카크의 조사에 따르면 교량 60만 7천 개 중 7만 개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도시기반시설 종합평가에선 D등급을 받았습니다. 노후 인프라 문제는 심지어 미국 쇠망론의 한 근거가 될 정도였습니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인 도로와 교량, 항만, 통신망 등 사회기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경쟁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즉 노후된 인프라가 미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오바마 정부는 2012년 7월 맵 21 법령을 마련해 국가 인프라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2013에서 2014년 1,0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시설물 성능 개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년간 1조 달러, 약 1,19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완전한 실패 사례로 전락할 뻔하다가 뒤늦게 만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토모카크는 2017년 보고서에서 여전히 향후 10년간 약 2조 달러의 투자가 부족하다고 발표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2025년까지 3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다 앞서 올해 6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노후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본 건물의 연식은 40년 이상 되었고 당국은 본 사고 건물과 관련된 노후 건물의 안정성 전수 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노후 인프라 문제를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포석입니다. 또한 전문가는 인프라는 도시사회의 기본 역량 같은 것이므로 단기간에 해법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성능을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일상생활에서 여러 리스크에 대해 여러 보험을 들어 대비하듯이 지속적인 노후화에 대한 대처 없이는 도시 인프라의 효용을 누릴 수 없다는 시민사회 인식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1조 달러 약 1,179조 5천억 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고 미국의 재건을 알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인프라 법안에는 기존 예산과 함께 향후 5년간 새롭게 지출한 5,50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철도 교량, 도로 등 전통적인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집중됩니다. 운송상 수도 통신 전력에 9,320억 달러가 투입되며 제조업 혁신 5,800억 달러, 돌봄시설 4,000억 달러, 주택, 학교, 병원 3,380억 달러 순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재건 계획에도 중국 견제가 들어있어 보입니다. 장담하건대 중국은 미국을 기다리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2조
초 2,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그 배경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음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도로, 수도, 전기 등 전통적인 인프라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에 대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까지 포함된 야심찬 투자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이 그간 빠르게 구축해온 인프라와 미국의 낡은 인프라 간 차이가 드러나면서 인프라 투자가 대중 견제용 카드라는 바이든의 발언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의 부족으로 제조업, 물류 등 경제 전반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실제 취재 중에 만난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는 미국의 물류는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노후된 교량과 도로로 인해 자주 교통이 통제된다. 미국이 초고속 열차를 위한 철로가 사방으로 깔린 중국의 물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미국의 인프라 경쟁력은 뒤떨어집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미국의 인프라는 87.9점으로 세계 13위입니다. 5위와 6위인 일본과 한국에도 뒤처지는 것이죠. 36위인 중국과 비교하면 미국이 대체적으로 앞서지만 항만 연결성 지수에서는 이미 중국이 앞섰습니다. 전력 공급망은 2위로 동률이었으나 전력 공급의 품질 면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아래였습니다. 최강대국인 미국이지만 인프라는 최강대국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브렌트 스펜스 교량은 낙후된 인프라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남부 플로리다주부터 북부 미시간주를 관통하는 75번 고속도로상에 있는 주요 교량으로 1960년대 하루 8만 대의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용량은 그 2배인 16만 대에 이르는데요. 주정부에 따르면 이곳의 사고 비율은 다른 곳 평균보다 3배에서 5배가 많고 상습 정체로 인해 매년 600만 리터의 휘발유가 낭비됩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자신의 대형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이곳을 찾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전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교량은 당시보다 더욱 노후됐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미국의 오래된 수건이지만 번번이 좌절된 인프라 투자를 두고 의회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대중 견제용 카드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지난달 25일 첫 언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3배나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이어 미국은 전체 교량의 3분의 2에 달하는 23만 1000개를 수리해야 하고 주요 도로의 20%가 나쁜 상태이며 항공편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150만 시간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수치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을 조성한 것이죠. 한편 바이든 정부의 노후 인프라 개선책이 발표되자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워싱턴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일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라면서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15일에 서명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비롯해 경제통상정책, 미국의 공급망 및 환경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테이시 에팅어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체제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 협력 체제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C 샌드버그 CEO는 올해는 미국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한 목표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두산 바켓 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건설기계 업체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을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 개발이 이뤄지면 굴착기 등 건설 장비 수요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 중 미국 인프라 투자와 가장 관련이 높은 기업으로는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70%에 달하는 두산 바켓이 있습니다. 두산 바켓의 주력 상품은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소형 건설 기계로 현재 북미 소형 건설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산 바켓은 지난 5월 휴대용 건설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스테이츠빌 공장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증설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 대한전선은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로부터 420억 원 규모의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8년 LA 올림픽 등으로 급증하게 될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LA 지역의 275kV급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노후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한미 동맹도 더욱 견고해지고 한국 기업들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내 주식 등급 조회 후 맞춤형 급등 문자 무료 받으시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